제3절 경찰 공무원의 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채용. 자, 신규 채용의 종류는 이제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경력 경쟁 채용. 그렇게 있습니다. 공개 경쟁은 이제 경정 및 순경의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위도 신규 채용이 있죠. 경위는 이제 경찰 대학 졸업자, 또 교육을 수료한 간부 후보생이 되겠습니다. 경력 경쟁에 있어서는 3년 이내 퇴직 공무원을 퇴직 시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휴직으로 인한 경우는 5년까지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3년, 5년, 보통 3, 5 이렇게 잘 연관돼서 나오죠.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직무 관련 자격증 소유자를 임용하는 경우, 그리고 근무 실적이나 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자,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나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뭐 사법시험, 또 타 교육기관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 뭐 섬이나 외딴 곳,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 외국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 경력 경쟁 채용 많이 하죠. 또 자치경찰 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게 임명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5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실무에서 보면은 5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좀 오래되었다는 느낌을 줄 때 이제 5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5가 이렇게 겹치죠. 이게 쭉 보다 보면은 이 오랫동안 제재한다 할 때는 5년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 채용 후보자 명부 등 시험에 합격하고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재는 성적 순위를 하되 교육을 받으면 교육 성적 순위에 따르고 후보자 명부는 2년이 기본이죠. 그리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내에 다 정식으로 채용이 됩니다. 채용 후보자가 이제 임용 또는 임용 재청에 불응한 때, 또 교육 훈련에 불응하고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교육 훈련 받는 중에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 이때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하게 되면 뭐 이때도 자격 상실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5가 있죠. 15는 이제 경정 이하 신규 채용할 때인데 15는 1년입니다. 15 기간이 만료가 되는 다음 날에 정규 임명을 하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15 기간이 있으면은 마지막 날이 지난 다음 날이 되겠죠. 이것을 뭐 15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정규 임용한다.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직이라든가 감봉, 휴직, 직위해제, 이때 이런 한 처분을 받게 되면 그 1년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견책이 포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에서 보면은 파면 해임, 자르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기간에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인데, 뭐 강등은 제일 낮은 계급이니까 보통 15 그렇죠. 강등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안 되는데, 정직, 감봉, 휴직, 직위해제. 정직은 중징계고, 감봉은 경징계죠. 하지만은 이제 견책은 포함 안 되고, 감봉까지는 이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15 기간에서 그 기간만큼 제한다는 것이죠. 정감 휴직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기간에는 임용 예정 계급의 1호봉의 80%까지 지급받게 되고, 15를 안 받는 경우는 이제 경찰대학이나 경찰 간부부생 졸업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기간이 길죠. 그 기간을 이제 15로 간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으로서 상위 계급으로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임용 예정 계급에 상응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러니까 상위 계급에 맞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미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15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계급으로 재임하는 경우 이분도 이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치경찰에서 뭐 이렇게 국가경찰로 임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죠. 자, 15자가 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는 여기 나오는 이제 정기임용심사위원회 뭐 이런 것을 거쳐서 면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교육 성적이 60% 미만이거나 혹은 이 근무 성적 평점이 50% 미만인 경우, 이게서 이제 숫자가 나오죠. 요것은 교육 성적이죠. 여기서 6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가 되는 것이죠. 근무 평점, 여기서도 두 번째 글자의 무에서 벌써
힌트를 주고 있죠. 무에서 미음은 숫자법으로 5가 됩니다. 그래서 50%가 됩니다. 요것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임명심사위원회 보겠습니다. 임명권자 또는 임명재청권자 소속인데 인원은 5대1인 일반적인 경우죠.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경감 이상입니다. 경감 이상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을 하고 심사 대상자보다 당연히 상위 계급자가 될 것이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의결 정족수죠. 3분의 2가 출석을 해서 그 중에서 출석 가반수입니다. 자, 요것은 또 종합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편은 맨 뒷부분에 보면 있죠. 그래서 이 의결 정족수가 특이한 것으로 제적 3분의 2가 출석해서 출석 가반수 찬성을 하는 경우와 제적 가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연결하는데 각각 두 개씩 있죠. 그래서 제적 3분의 2는 제3위가 되겠습니다. 제3위가 소청해서 정규직이 된 이후에 제과점에서 보상급으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암기하죠. 그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금 제과점에서 제3위가 보상금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심의하는 내용은 뭐 정규직으로 임명하는 게 적부하냐 심사를 할 것이고, 이래서 징계사유에 해당해서 임명이 부적당하다 인정되면 이 정규 임명심사위원회에서 바로 면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면직 재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 관계 변경, 승진입니다. 하위계급 승진하는 것이지만은 뭐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지만은 해양청장은 지금 치안감에서도 바로 치안 총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두 계급을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로 하위계급에서 승진하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죠. 총경과 경무관으로 승진은 심사 승진만 가능하죠. 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은 특진 인원을 뺀 나머지 중에서 심사와 시험을 각각 50%씩 배정하게 됩니다. 자, 구분은 심사 승진은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이죠. 그래서 총경 이하에 대해서 승진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경무관으로 승진을 하려면은 총경에서 이 승진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 명부 대상자에는 경무관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승진은 경정까지만 가능하고, 특진은 치안 정감까지 가능하죠. 이 치안 정감까지 특진한다는 게 저도 조금 새롭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아무튼 특진은 1계급 특진을 하는데 치안 정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는 2계급 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계급 특진하려면은 전사나 순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건속 승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승진이 되는 것인데, 경감은 지금 40%죠. 자, 승진 제한 사유를 보면은 징계 의결 요구나 뭐 징계 처분 뭐 이런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징계 처분이 끝난 다음에 강당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정도 또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또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소곡행정,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 있으면은 6개월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소곡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강등이나 정지인 경우에는 승진의 승급 제한하는 게 18개월이죠. 그리고 12개월, 6개월 이렇게 18개월짜리가 중징계 2개가 있고, 감봉이 12개월, 견책이 6개월입니다. 6개월씩 차이 나죠. 이렇게 표를 정리했으니까 보고, 이 중에서 이제 아까 금품 관련해서 뭐 금품을 수사하든지 뭐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다 금품 관련이죠. 그리고 성 관련, 소극행전, 그리고 음주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성 소음이 되죠. 이때는 이제 6개월이 더 추가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총경 이하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죠. 경무관까지 승진을 하기 때문에. 자, 승진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지만은 정직 이상이면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그 명부에서 삭제가 되면서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우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승진의 최저 연수를 보면은 1, 2, 3, 4입니다. 이렇게 두 계급씩 되어 있고, 요거는 뭐 바로 알 수 있고, 건속 승진은 4호,
6년 6개월이죠. 6년 6개월인데 요걸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6.5가 맞는지 6.6이 맞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6.5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수점을 표현할 때는 아무튼 6년 6개월 혹은 뭐 6.5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력직 경감은 10년이고, 자, 계급 정리를 보겠습니다. 치안감은 이제 4년이고,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이 14년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은 4, 6은 일일이 식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전보입니다. 전보는 이제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전보는 1, 2, 3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감사 감찰은 2년이고 전문직위는 3년입니다. 요 내에서는 전보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또 전보 제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안 채우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제상 뭐 체조 단위에서 전보하는 경우, 뭐 체조 단위니까 뭐 파출소라면은 파출소에서 그 안에서 이동되는 경우, 기관 간 상호 교류, 직제 개편, 승진, 전문직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또 경비부서의 정기교체, 교수요원 15, 신규 채용, 보직관리 기준, 부적격 감사 담당. 그러니까 이게 이 전보 제한 사유는 되게 많죠. 요번에 이제 최근에 들어온 요 새롭게 추가된 요 부분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넣은 부분은 제가 정오표를 통해서 제 그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있죠. 네이버 카페에 이런 부분을 추가를 했고, 또 일부 바뀐 부분이나 오타 부분도 정오표를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두스 경찰 실무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경정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뭐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 거주지로 전보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직계 비속은 없죠. 자기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은 없죠. 예. 배우자 직계 존속 거주지로 전보되는 경우, 다만 이제 임신을 했다거나 출산 1년 이하 그런 분의 모성보호나 육아를 위해서도 1년 이내라도 혹은 뭐 이러한 2년이나 3년 이하라도 전보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강임과 전과. 강임은 우리 경찰에는 없는 것이죠. 전직이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에는 있지만 직렬을 달리하는 경우죠. 자, 강임이라는 것은 강등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징계로 해서 강등되는 거지만 이 강임은 징계받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일반 공무원에만 있는 개념인데, 뭐 6급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은 이 6급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급이란 말이죠. 5급인데 나는 저 일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그 5급을 6급으로 낮춰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강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임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나중에 그 어떤 정원 조정이나 직접 개편에 있어서 TO가 생기면은, 예를 들면 5급 TO가 생기면 그 강임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과는 일반에서 이러한 수사나 보안 특수 경과로 이전하는 것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하지만 이제 이런 보안, 이런 경과에서 해제가 되면 또 일반으로 돌아가겠죠. 그 외에도 이제 정원 감청이나 뭐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 있으면은 일반 경과로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임용령 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휴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좀 암기 사항이 많습니다. 휴직은. 자, 직권 휴직 사유를 보면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것이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로 보면은 생로병사법입니다. 생로병사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또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로병사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느님의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가 되겠습니다. 생은 이제 생사나 소재 불명인 경우에 3개월 이내에서 직권 휴직을 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소재 불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재 불상이라고 말하는데 상에서 3개월을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사 소재 불상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고,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경우도 직권 휴직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직장협의회는 이 전임자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만 전임자를 둘 수 있죠. 자, 병으로 장기 요양하는 경우는 1년이 기본인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병은
본인이 아픈 것이죠. 본인이 아픈 경우에 장기 요양하는 경우에는 직근휴직이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고 가족, 직계혈족이라든가 배우자, 부모, 가족이 아파서 간호하는 경우에는 의원휴직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플 때는 본인이 의원휴직으로 내가 아프니까 쉬겠다라고 이렇게 의원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상사가 심사를 해서 직권으로 휴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한 공상인 경우에는 3년이죠. 위하고 다르죠. 요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상은 여기서도 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3월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위에는 소재불상에서 3개월, 공상은 3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군에 가면 사역을 하죠. 사역, 또 법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입니다. 의원휴직 사유를 보면은, 자, 의원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원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병원을 또 의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간호를 하게 됩니다. 자, 의원에서 간호를 하는데 자연, 출산, 채용이 유동적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처가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갔겠죠. 산부인과에. 그래서 거기서 간호 중인데 자연 출산 채용을 할지 아니면 뭐 제왕 절개를 할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뜻이 되겠죠. 상당히 깊은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호 목적으로 의원휴직 할 때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부모고, 그때는 1년입니다. 재급 중에 총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3년이고 3자가 좀 나오죠. 3개월이고 이런 이제 연도 숫자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또 연구하는 게, 이것도 자기가 연구하는 거죠. 밑에 보면 연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와 연수는 여기서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뭐 휴직 할 때는 여기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만 8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또 채용이 되는 경우도 의원휴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참 재밌죠. 민간기업에 채용이 되면은 내가 의원휴직을 할 수 있다. 3년까지. 다만 이제 민간기업이 아니고 아래 보면은 국제기구라든가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채용이 되면은 이건 좀 공신력이 있고 연구하는 곳이죠. 여기에 채용이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이 가능합니다. 오늘 상당히 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리고 유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이죠. 또 동반휴직이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이제 어떤 근무상으로 해외 나가거나 뭐 유학으로 근무 나가게 되면은 가족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때 이제 동반휴직인데 이때도 3년입니다. 같죠? 3년인데 이것도 2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길고 2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암기를 하면은 의원 나와서 의원에서 간호 중인데 자연 출산 채용이 유동적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렇게 7개를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습니다. 112, 3333이죠. 요것은 이제 암기는 112 석세스가 되겠습니다. 석세스는 석도 3이죠. 세도 3이죠. 에스니까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3입니다. 3. 그러니까 112 하면 다 3이죠. 112 석세스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은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은 이 지체 없이와 30일을 서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직 기간 중에 사유가 없어지면은 뭐 지체 없이 신고를 하고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얼추 맞는 말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없어지더라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해외에 유학을 가는 것 때문에 휴직을 했다. 그래서 유학에서 돌아왔어요. 유학을 끝내고. 그래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 달 여유를 주는 것이죠. 진도 좀 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신고를 하면은 바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고 보직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생로병사법이죠. 생로병사법은 직근휴직이죠.
생로병사는 자기가 결정을 못합니다.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의원휴직입니다. 의원에서 간호중이죠. 그래서 의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연 출산을 채용할지 재앙절개를 갈지. 자, 그래서 의원휴직과 직권휴직의 사유를 그림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위해제를 보겠습니다. 직위해제는 해제라는 말에서 해제가 해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직위해제가 나오면은 해체를 바로 연상합니다. 자, 직위해제의 사유를 보면은 금품이나 성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로 조사 중, 수사 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 중이거나 기소가 되었거나 능력이나 성적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경우죠. 자, 그래서 이것을 5가지, 4가지 사유를 암기를 금성, 중기, 능력이 부족하면은 해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성은 이제 LG 제품이 되겠습니다. LG에서 나온 어떤 중기, 중장비가 되겠죠. 중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중장비를 해체해야겠죠. 해체해서 이제 고물상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금정중기 능력 부족하면은 해체한다. 여기서 직위해제 사유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능력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3개월 내에 어떤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그 능력을 향상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직권 면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직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직위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3개월 내에 보직의 해제로서 복직의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직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직위 해제를 보통 먼저 하죠. 그리고 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게 직위 해제도 하고 징계를 하니까 2가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2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중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은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직권으로서 그냥 직위를 해제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중 처벌 금지라든가 일사부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위가 해제됐기 때문에 일이 없죠. 출근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봉급도 감액이 되겠죠. 근데 완전히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금성군 중기, 능력 부족 이렇게 4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금성중기의 경우에는 봉급이 50%를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서 여전히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는 30%로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에서 30으로 이렇게 줄게 되는 것이죠.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직위 해제를 했다고 하면은 50%는 너무 가혹하니까 80%까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이제 금성중기하고 다른 경우는 80%에서 또 50%로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80%까지 주지만은 그 다음에도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직권 면직 사유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권 면직 사유로 넘어가서 거기서 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직에서 아예 잘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0%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바로 잘릴 수가 있다. 3개월 이내에 개선 안 되면.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이것도 실무집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으면은, 일반 공무원 중에서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면은 봉급이 70% 줍니다. 3개월 후에는 40% 지급이 되죠. 이것은 이제, 틀린 지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알고, 우리는 이제 50에서 30%로 삭감이 되고, 80%는 받게 된다 하는 이 부분만 알면 되겠습니다. 직위 해제 기간이 있었으면 최저 근무인수에 산입되지 않고,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산입한다. 자, 징계위원회를 거치거나 소청위 혹은 법원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에 다시 포함이 되겠죠. 살아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관계 소멸, 당연퇴직 사유를 보면은, 당연퇴직은 이제 어떤 별도의 행위 없이 당연히 신분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퇴직한다고 발령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관님의 통지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통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처분성이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퇴직한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청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무원은 아닌데 사실적으로 공무원을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근무를 했으니까 연금을 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의 퇴직이라 하면은 정년에 달한 때입니다. 그리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때
연령 정년은 60년이죠. 계급 정년은 사유군 일일이 식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급 정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상사태에서는 2년은 늘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외수 보정이죠. 수정 보혜 혹은 외수 보정. 외수 보정인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위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상에도 계급 정년할 수 있는 뭐 경무나 치안감도 있지만은 총경 경정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특수라면 수에서 이제 시였으니까 3이 연상이 될 수가 있죠. 숫자법으로도 3입니다. 그래서 특수 비리, 리는 2죠. 비상한 2년입니다. 특수 비리가 있으면은 계급 정년도 연장이 가능하다. 특수 비리가 있어야 계급 정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징계로 강등이 된 경우에는 강등되는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에 계급 정년을 한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경쟁인데, 여기서 강등이 돼가지고 경감이 됐다. 그럼 경감이 되면은 제가 계급 정년 적용 안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전에 있던 그 경쟁 계급에서 여전히, 계급 정년이 적용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급 정년을 연장을 받는 절차를 보면은, 이제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장관을 거칩니다. 장관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고 총경에 대해서는 장관을 거치지 않죠. 바로 총리만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은데 이게 요번에 그 순경 1차 시험에서 나왔죠. 순경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계급 정년 어떤 절차로 연장이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정말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실무정화에 보면은 제가 페이지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문제 27번에 해설 부분에 나옵니다. 해설 부분에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경찰공무원법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런 세세하고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 면직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직권 면적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직권 면적이라는 것이 직권 휴직, 직위 해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 비슷하다. 앞에 다 직이 들어가 있고, 직권 휴직, 뭐 직위 해제, 직권 면적 상당히 이게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바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공을 들여서 이 두 문자를 설명을 했죠. 직권으로 휴지하는 것은 하느님 직권으로 휴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로병사법이 됩니다. 직위 해제는 해체라고 했죠. 해체는 금성중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 자, 이제 직권 면적이라는 것은, 아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월급의 80%만 받고 있었죠. 이 사람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여전히 이제 안 되면은 관찰을 하다가, 이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권 면적에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는 것과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9번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들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고 심사를 해봐야 되면은 이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죠. 징계는 아닌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먼저 객관적 사실이 필요한 동의가 필요 없는 사유를 보면은 뭐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월급을 못 줘서 이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뭐 정원 조정이라든가 뭐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한단 말이죠. 복귀를 거부한다거나 어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 변호사 자격증이 어떤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렇게 자격증 등이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지만은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두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자가 되겠습니다. 정복자. 이 정복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불필요한 정복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은 직무 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됐다. 뭐 교육 점수가 2에 미달됐다. 지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또 위험 직무를 기피하는 사람.
위험한 성격이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인격 장애, 약물 중독, 도박, 재산 낭비, 불륜 등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직급 면제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럭금이죠. LG 금성중기가 되겠습니다. 금성중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올라가서 다 해체시켜 버리죠. 직위 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다 이제 직직직인데 직군 휴직이나 직위 해제, 직급 면제가 하는데 이게 징계하는 부분하고 또 상당히 경계 지점이 있죠. 근데 징계는 여기서 보면은 직위 해제와 직급 면제는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이제 애를 썼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하고 또 개선이 안 되면은 직급 면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징계는 그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태만은 고의적으로 태만히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위반을 한다든지 법이나 명령 업무를 위반을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위반한다든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태만하든지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위태손이 되겠죠. 자, 이것은 위태손이죠. 상당히 나쁜 손이죠. 예. 좀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나쁜 손입니다. 나쁜 손은 위태손이고 그것은 나쁜 손은 징계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